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준스톤 이준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말도 많이 하고 참견도 많이 하고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얼마나 오래 참나 했습니다.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쯤에 보수가 우세했던 선거를 생각하고 후보만 우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침대 축구 비슷하게 하려고 하겠죠. 제가 당대표 입장에서 변수들 다 조정해보면 우리가 한 5% 차로 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저거 대표가 프락치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무슨 왜 찬물을 끼얹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앞으로 찬물 계속 끼얹어야 될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 왜 대표가 자기 정치하려고 하냐. 아니 당대표가 자기 정치해야죠. 그러면은 다만 당에게 이득되는 방향이 기대할 뿐 후보는 자기 정치 안 합니까? 후보가 뜨려면은 대표가 조용해야 되는데 이해 안 가는 게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공허한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지적들. 국힘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저는 앞으로 찬물을 계속 끼얹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JTBC에 출연해 당대표 입장에서 5%포인트 차로 질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더니만 대표가 프락치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왜 찬물을 끼얹냐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확실한 대선 승리를 위해 지속해서 당의 긴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당내 분란이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지도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홍준표 의원과 음으로 양으로 준스톤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유승민까지 야당 내 경선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준스톤도 한몫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홍갱이 홍준표가 단일 후보로 선출돼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지는 구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인 거죠. 이 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처럼 보수가 우세했던 선거를 생각하고 후보만 우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침대 축구 비슷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정치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당대표가 자기 정치해야죠라며 다만 당의 이득이 되는 방향이길 기대할 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후보는 자기 정치 안 하나라며 후보가 뜨려면 대표가 조용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조용했더니 후보가 뜨던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갈등설이 가시지 않는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 윤 전 청장과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발언 중에 윤 전 청장을 비판한 발언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에 대한 지적과 후보 캠프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철저히 구분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전 청장이 아닌 윤 전 청장 주변 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린 셈인데요. 이 대표는 또한 대선 직후 지방선거 공천이 있다며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천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권한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당대표가 행사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기 유력한 분들에게 기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선택이 옳은지는 내년 6월에 가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속된 말로 윤 의원이 돈을 태웠냐, 자산을 투자했느냐가 첫 번째고 윤 의원이 거기에 정보를 제공했느냐가 두 번째라고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며 보도 광풍이 지나고 난 뒤 남아있는 실제 사실관계를 갖고 국민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습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선 수사 중에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 의원 생각에 맞게 가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사실상 처리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가제는 개편이라지만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달리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누가 봐도 투기인 거죠. 80세 노인이 혼자서 이걸 했다고 믿습니까? 같은 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윤희숙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뼈를 때리는 발언을 들어보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뿐인 거죠.
엄청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현실성 없는 꼼수로 가득한 의원직 사퇴를 앞세우고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친이 농사를 지으려 했다며 아무런 설득력 없는 사실관계를 펼쳐가며 특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윤희숙 의원은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어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갑자기 사회헌원을 운운하며 정쟁을 증폭시키려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면 그 이득이 환수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자선을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 하고 이미 가동되고 있는 특수본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을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뻔한데도 공수처 수사를 자처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합니다. 부친에 대한 애틋한 사과는 있었으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그토록 냉혹했던 타인에 대한 비판 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는 일체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기자회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속임식 블러핑과 배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입니다. 마침 소속 당대표가 사퇴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사퇴를 앞세운 부조리국의 흥행 여부가 판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KDI 내부 정보 활용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그 여부에 대한 엄정하고 면밀한 전수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LH를 의심하고 질타한 만큼 반드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도 자신의 치분은 없는지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국힘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오차범위 차이까지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27일에서 28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 의원은 21.7%를 받아 윤 전 청장 25.9%의 오차범위 내 6.2%포인트인 4.2%포인트 차이까지 따라잡았는데요. 윤 전 청장은 2.5%포인트 하락했고 홍 의원은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부진했던 보수층에서 대폭 상승했다며 추석 전으로 골든 크로스로 갈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1.8%포인트 올라 12.1%를 기록했고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3%, 오세훈 서울시장은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6%, 원희룡 제주지사는 2.4%, 하태경 의원은 2%, 황교안 전 대표는 2%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도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후보만 따로 모아서 지금 적합도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네.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까지 3주 연속 굉장히 상승세와 상승폭이 상당히 가팔랐는데 이번 주까지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도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21.7, 이건 범보수끼리만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25.9, 오차범위 내에서 홍준표 예비 후보의 맹추격세가 보입니다. 참고로 홍준표 후보는 4주 연속 상승해서 4주 전에는 약 13%였는데요. 지금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홍준표 후보의 약진세가 이게 한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데서도 거의 비슷하게 20%를 넘겼어요. 지나 구도는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범보수 진영만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하고 격차가 원래 지난주 조사는 두 자릿수 10.1%포인트 격차였는데 이번 주는 7.9%포인트 격차로 한 자릿수로 줄었다는 겁니다. 20% 넘었네요. 네. 자세히 봤더니 중도층에서 격차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많이 중도층에서 올랐고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 이런 계층에서 홍준표 후보의 범보수 진영에서의 약진이 눈에